오늘 수업하기가 싫으신가 봐. 저는 오늘 좀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저께 일기예보에서 벌써 추울 거라고 해가지고 일어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이불 밖이 왠지 위험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일어나야 돼요. 좀 딴 얘기를 하면 제가 그 개업을 할 때 시간을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좀 장점일 것 같았는데 개업을 하고 나니까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예요. 육아를 전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침에 등교를 무조건 제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저녁 시간은 그래도 자유로워요. 아침에 애는 꼭 등교시켜야 돼, 제가.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132페이지에 있는 이제 4번 문제부터 풀 차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2번 문제라 이번에 오늘 풀게 될 4번, 5번, 6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4, 5, 6번 문제, 2, 4, 5, 6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만 다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어차피 문제가 한 80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엔 다 풀어보시는 게 맞아요. 자, 4번 문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저랑 같이. 자, 표준 종합원가 계산 문제라고 제목은 달려 있는데 자, 추출 공정과 조립 공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대요. 자, 조립 공정에서 직접 재료는 공정이 80% 진행된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균등하게 투입되죠. 자, 실제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조립 공정의 원가 계산을 위한 기초 재료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자, 기초 제공품 15,000단위. 전공정 대체라고 돼 있는데 전공정 대체는 무슨 의미예요? 단기 착수량이라는 의미죠. 당연히 전공정에서 대체됐으니까 단기에 착수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기 착수량이 35,000원 단위라는 의미죠. 기말 제공품이 10,000단위고 공손이 0단위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량 합쳐서 물량 흐름을 분석해 보면 두 개 합치면 50,000단위니까 기말 제공품이 10,000단위고 완성품이 40,000단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공손이 0단위고 자, 이 밑에는 이제 실제 발생한 원가를 집계해 놓은 건데 기초 제공품에 전공정 대체 원가 있고 가공 원가 있는데 직접 재료 원가에는 물음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단기 투입 원가 나와 있죠. 근데 그 밑에 기초 제공품의 가공 원가 완성도가 60%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 부분에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 원가에 물음표가 쳐져 있지만 그거 뭐예요? 0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재료가 80% 시점에 투입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60%면 당연히 전기에 직접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고 단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평균법으로 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또 기초 제공품으로 풀게 되면 기초제공품 원가를 미리 계산해 놔야지 합계를 내놔야지만 서입선출법에 완성품 원가 계산할 때 우리가 까먹지 않고 더해줄 테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기초제공품 원가는 항상 합계를 내놓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제공품 원가 25,000원과 66,000원 더해서 91,000원이 우리가 기초제공품의 총 원가라는 거 적어 놓은 다음에 꼭 우리가 서입선출법 완성품 원가에 더해줘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말고요. 그렇죠? 저도 자주 까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물음 1번을 보니까 이 회사의 회계부서가 2011년도 11월에 조립공정 기말제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를 40%라고 추정했대요. 자, 기말제공품의 완성도가 위에 없었는데 이제 40%로 추정했고 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조립공정의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답안을 작성할 때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 내역을 나타내는 표를 함께 제시하시오 했는데 이렇게 안 써져 있어도 오늘 이렇게 할 거야.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물음 1번은 평균법으로 해서 실제 원가 계산 제도예요, 지금요. 실제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종합 원가 계산으로 우리가 완성품 원가, 기말제공품 원가 계산하라는 거죠. 자, 물음 1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물음 1번 평균법으로 우리가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미리 문제를 읽으면서 물량 흐름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에 완성된 것이 총 40,000단위래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거. 정성 공손, 뭐 비정상 공손 이런 것들은 없다고 했으니까 10,000단위고요. 지금 물음 자체에서 40% 우리가 기말 제공품이 완성됐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40%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자, 3개로 나눠야죠. 지금 문제 보면 전공정 원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공정 그리고 재료. 근데 이거 재료 80% 시점에 투입된다고 했으니까 전량 써놓는 게 좋죠. 항상 80% 그리고 가공원가 이렇게 집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거
4만 개는 당연히 전공정을 무조건 거쳤을 테니까 4만 개, 그쵸? 그리고 재료원가 당연히 4만. 가공원가 당연히 4만, 그쵸? 네, 기말제공품 보면 자, 10,000개 당연히 전공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리고 기말제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가 40%인데 재료는 80% 시점에 투입되니까 재료가 전혀 안 들어갔죠. 재료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공원가는 40% 곱해서 4,000개,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 전공정 원가로 보면 5만 개, 재료 원가 측면에서 바라보면 4만 개, 그리고 가공원가 측면에서 바라보면 44,000개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평균법이니까 기초제공품이 가지고 있는 원가랑 우리가 단기 투입된 원가를 합쳐서 집계해야겠죠.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전공정 대체 원가 25,000원과 175,000원을 합치면 20만 원. 그렇죠? 여기 20만 원. 그리고 재료 원가. 기초제공품은 재료 원가 없지만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그리고 가공 원가는 합계를 내보면 39만 6천 원이래요. 그래서 원가 요소별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보면 여기 4원, 여기 5원, 여기 9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 완성품 원가랑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하는 게 답이니까 완성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좀 4만 개 곱하기 4원이죠. 그리고 4만 개 곱하기 5원.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 4만 개 한 다음에 4원, 5원, 9원 그냥 한 번에 더해가지고 그냥 곱하는 게 원래 더 훨씬 편하죠. 그냥 차근차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푼 거예요. 원래는 4원, 5원, 9원 더한 다음에 그냥 4만 개 더해서 평균법에서는 그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죠. 자, 기말제공품. 당연히 10,000개 곱하기 4원 더하기 4,000개 곱하기 9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답은 여러분이 구해보시고 간단한 문제예요. 평균법 1장. 물음이 여러 개 나와 있으면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맞출 수 있게 주잖아. 그렇죠? 자, 두 번째 물음 볼게요. 두 번째 물음 2번 보면 자, 가을에 감사부서에서 조립 공정에 대한 현장 실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법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그리고 물음 1에 회계부서에서 제시한 기말 제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 40%로 추정했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렇죠? 잘못 추정한 것으로 판단은. 그리고 자, 새롭게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봤더니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0원으로 판명되었대요. 여기가 10원이라는 거죠.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완성도를 이 부분을 다시 40%가 아니고 새롭게 자기네가 추정한 것으로 적용했더니만 여기가 10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원가를 새롭게 계산해 보래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를.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 내역을 나타내는 표 함께 제시하시오. 자, 2번 문제 보면 이제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이거 다시 해보면 자, 완성된 것을 이제 기초 제공품 중에 완성된 거랑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된 것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제공품 수량이 15,000개였고 얘는 우리가 완성도가 60%였어요. 그리고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한 것은 25,000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요. 기말 제공품은 10,000개가 있는데 이거 완성도를 지금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전공정, 재료, 가공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집계해 보면 자, 기초제공품 15,000개는 전기에 벌써 60% 완성됐어요. 그리고 기초제공품은 당연히 전기에 벌써 전공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전공정 원가 안 들어갔죠. 자, 재료원가는요. 재료원가 80% 시점에 투입되는데 이 15,000개가 기초제공품 15,000개가 전기까지 60% 완성된 거니까 당연히 단기에 재료원가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000개가 전부 단기에 재료원가가 투입되죠. 가공원가는요. 15,000개 곱하기 40%니까 6,000개예요. 그리고 단기 착수해서 완성한 것들은 전부 다 전공정 들어갔고 재료원가 들어갔고 가공원가도 우리가 투입됐을 거예요. 자, 기말제공품 보니까 기말제공품 10,000개. 당연히 전공정을 거쳐야지만 기말제공품이 될 수 있어. 10,000개고. 그리고 재료원가. 요거 재료원가 우리가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고요. 전부 다 투입됐거나 아니면 안 됐을 텐데 여긴 모르고 가공원가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물음표기 때문에. 다만 요건 알 수 있는 거죠. 전공정은 당연히 거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말재정품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얘만 알 수 있고 여기 두 개는 다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재료원가랑 가공원가 측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계해요. 왜냐면 우리는 요게 10원이라는 걸 알려줬잖아. 요게 10원. 요거 이용해서 역산하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35,000개라는 거 알았는데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몰라요. 그리고 선입선출법이니까 단기에 발생한 원가만 우리가 집계해가지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했을 거예요. 단기에 발생한 원가는 여기가 17만 5천 원. 재료 원가가 20만 원. 가공 원가는 33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했더니만 가공 원가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0원이라는 거죠. 10원. 그러면 뭐예요? 여기 10원이니까 여기 33,000개고 여기 33,000개니까 위에서 6,000개, 25,000개 합쳐서 31,000개를 빼주면 여기 2,000개라는 얘기죠. 여기 2,000개면 여기 20%라는 얘기죠. 여기 20%면 재료원가 80% 시점에 투입되니까 여기는 우리가 당연히 투입 안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다 완성품 환산량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25,000, 15,000 더하니까 4만. 그렇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전부 다 계산했고 단기 투입된 원가를 다 집계했으니까 우리가 각각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다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 보면 이게 5원, 5원. 5원이고 여기도 5원이래요. 그 다음에 완성품 원가랑 기말재정품 원가 구하는 게 답이니까 완성품 원가 구해보면 여기서 조심할게. 여기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계산해 놓은 기초 제공품의 원가 꼭 더해줘야 되죠. 그 금액이 91,000원이에요. 91,000원. 91,000원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5,000 곱하기 5원. 그리고 여기는 4만 곱하기 5원. 여기는 31,000 곱하기 단위당 원가 10원. 그쵸? 기말재정품 10,000개 곱하기 5원 더하기 그리고 여기는 없고 여기 2,000개 곱하기 10원. 자, 이렇게 해서 무릎 2번까지 풀었는데 무릎 2번까지는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쵸? 이거는 그냥 실제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종합 원가 계산으로 풀라는 문제야. 1번, 2번은. 그쵸? 1번, 2번 되게 쉬웠던 문제고요. 자, 포인트는 무릎 3번에 있죠. 무릎 3번을 보면 자, 이제 자, 가을은 관리 목적으로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대요. 자, 이제 종합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 합쳐진 거예요.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요, 이제. 그런데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를 사용 시점에서 분류하고 있고요. 조립 공정의 완성품 한 단위당 표준 원가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정돼 있어요. 그리고 가공 원가 완성도는 이제 40%라고 가정한대요. 자,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관절 원가, 고정 제조 관절 원가 해서 우리가 원가 요소별로 표준 원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종합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보면 직접 재료 원가 표준 원가 6원이고요. 나머지 직접 노무, 변동 제조 관절 원가, 고정 제조 관절 원가가 전부 다 가공 원가잖아요.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가공 원가는 더해서 합계를 내놓는 게 편하죠. 그래서 5원, 1원, 2원 합치면 가공 원가 8원이라는 거예요. 단위당. 그렇죠? 그리고 무릎 3회 이제 1번이 11월 조립 공정의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를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에 대해서 각각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 원가 측면에서 그리고 가공 원가 측면에서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계산해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3번으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직접 재료 원가 측면에서 바라봐요. 자, 원가 차이를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걸 그려야 되죠. AQ 곱하기 AP 그 다음에 AQ 곱하기 SP 그 다음에 SQ 곱하기 SP 뭐예요? 우리 실제 발생된 금액은 재료원가 측면에서 얼마인지 문제에서 아예 주어지고 있어요. 자, 직접 재료원가가 우리 20만 원 발생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발생액이 2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는 표준원가 부분은요. 자, 몇 개 우리가 생산했는데 그 중에서 곱하기 문제 나와 있죠. 지금 문제
표준 투입량은 2kg이라고 했고 표준 가격은 3원이라고 했어요. 2kg 3원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한 번에 곱하기 6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SQ, SP 그냥 한 번에 써서 6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를 구해야 돼요. 여기 몇 개 생산한 거냐고. 근데 몇 개 생산한 거예요. 요 몇 개 생산한 거 여기다 넣는 숫자가 우리 뭐예요? 우리가 지금 표준 종합 원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완성품 환산량을 넣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자료를 넣어야 돼요? 자, 이거는 평균법으로 한 기말제공품 40%일 때고 이거는요. 선입선출법으로 한 뭐예요? 20%일 때야. 근데 지금 물음 3번은요. 선입선출법으로 한 기말제공품이 40% 완성됐다고 가정할 때예요. 그러면 요 자료도 요 직접 재료가의 완성품 환산량 요거 4만 개 여기 이거 쓸 수 없다는 거죠. 원래 그러면 따로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 선입선출법이면서 더하기 뭐야? 기말 제공품이 완성도가 문제에서 40%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예요. 그러면 저 평균법도 안 되고 선입선출법이면서 기말 제공품 20%인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그려야 돼요? 아 다시 그릴 필요 없잖아. 그냥 요걸 보면서 요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거 보면서 우리가 재료원가 측면에 완성품 환산량을 그냥 계산하면 돼. 계산해 보면 뭐예요? 자, 맨 처음에 기초제품품 15,000개는 당연히 다 우리가 가공을 했을 것이고 재료가 투입됐을 것이고 25,000개 당연히 투입됐겠죠? 25,000개. 그리고 재료원가 여기가 40%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재료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거죠. 그럼 15,000 더하기 25,000에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4만 개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걸 또 뭐 다시 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원가 차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이 부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실제 몇 킬로그램이 투입됐는지 자료가 없다고요. 자료 없으니까 여기 AQ 자료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라는 문제예요. 여기서부터까지.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해보면 24만 원이니까 우리가 4만 원 우리가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계산하고 말아야겠죠. 문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어느 자료를 봐도 요 가운데 우리가 실제 투입량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2번은 가공원가죠. 자, 두 번째 물어본 것은 가공원가인데 자, 가공원가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자, 가공원가 실제 발생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가공원가는 총 발생한 금액이 여기 33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이거 똑같죠? 몇 개에다가 우리가 표준 얼마인지 얼마라고 했죠? 아까 전에 8원이라고 했나요? 5원, 1원, 2원 다 더해가지고 여기 8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건 뭐예요? 가공원가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넣을 수는 없고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저걸 우리가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당구장 표시해서 여기서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 6,000개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5,000개 단기 착수해서 완성한 거 가공원가 다 들어가죠. 25,000개. 그리고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 10,000개인데 여기는 20%라고 가정했으니까 2,000개지만 우리는 지금 40%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4,000개. 그렇죠? 그래서 31,000개, 4,000개 하면 35,000개. 그래서 요거 두 개 우리가 차이 뺏기 구할 수가 없다고요. 요 가운데 우리가 AQ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총 차이 요거만 그냥 계산하는 게 답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물음 3의 두 번째 물음 가볼게요. 자, 직접 재료에 뭐라고 했어요? 킬로그램당 실제 구입 가격이 이제 2kg이라고 했어요. 2kg을 하고 첫째, 일반적으로 직접 재료 구매 부서와 제조 부서에 각각 귀속될 원가 차이를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했고 자, 둘째로 직접 재료와 직접 재료 구매 부서의 귀속될 원가 차이만으로 구매 부서의 성과 평가를 우리가
구매부서의 성과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보고 이제 판단해 보라고 한 거예요. 약수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약수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실제 구입 가격이 2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풀게요. 우리가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다 풀면 아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20만 원이 실제 발생한 건데 실제 구입 가격이 2원이라고 했어요. 2원. 그러면 실제 구입한 수량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2원으로 나누면 10만 킬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만 킬로그램 구입했다는 거 알 수 있고 실제 구입량이 10만 킬로그램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뒤에 표준 가격 여기 아까 전에 한 번에 6원이라고 썼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게 킬로그램당 3원이 표준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3원 적용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에서 가격 차이, 능률 차이 각각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차이 계산해 보면 가격 차이 금액이 우리가 10만 원 유리하게 나오고요. 능률 차이가 6만 원 불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구매부서와 제조부서에 각각 귀속을 시키라고 했어요. 지금 이 가격 차이는 구매부서고요. 그렇죠? 요거 능률 차이는 제조부서예요. 그렇죠? 제조부서에 귀속되는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구매부서에 우리가 유리한 차이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구매부서가 잘한 것이고 제조부문이 불리한 차이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제조부문이 잘못한 거냐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에는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뭐냐면 3원에 사올 거라고 봤는데 2원에 사왔어요. 싸게 사온 거죠. 싸게 사온 이유가 뭐예요? 뭐 혹시나 우리가 회사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보다 낮은 품질의 원재료를 사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약수령은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 구매부서가 유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품질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원재료를 구입한 이유라고 한다면 제조 부문에 불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매 부분이 잘한 것이고 높은 성과 평가를 받고 제조 부분이 낮은 성과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약수를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자 물음 3번을 잘 보면요. 물음 3번에서 지금 위에 거는 물음 1번과 물음 2번은 실제 원가 계산이고요. 물음 3번은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근데 이 물음 3번에서 보면요.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풀라든지 평균법으로 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선입선출법을 무조건 가정하고 제가 단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표준 종합 원가 계산에 표준이라는 것은 단기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는 거야. 단기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서 넣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으로 무조건 하는 거야. 문제 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135페이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135페이지에 보면요. 답에 직접 재료원가 총 차이에 오른쪽 끝에 가면 4만 원 유리네요. 유리. 그 밑에도 재료원가 총 차이에서 4만 원 분리라고 돼 있는데 오타 유리요. 유리. 자, 실제 쪽이 더 적게 발생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136페이지에 이제 기준 조업도에 따른 영업이익의 차이. 이거 2009년 CPA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제 문제 보니까, 자, 주식회사 파주가 이제 영업을 이제 개시했어요. 처음 개시했고요. 기초의 재고 자산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1차 년도에 투입된 원가 모두 제품으로 완성됐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차 년도에 예산 생산량이 5,100개였대요. 이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기준 조업도, 여러 가지 기준 조업도 중에 당해년도의 예산 생산량, 이거 종합 예산 조업도죠. 종합 예산 조업도가 5,100개고요. 3년간의 평균 생산량은 5,610개로 추정돼요. 이거 뭐예요? 정상 조업도죠. 3에서 5년치의 우리가 평균 조업도, 정상 조업도고요. 1차 년도에 실제 생산량은 5,000개래요. 그리고 1차 년도 중에 생산량 5,000개가 모두 개당 1,000원에 판매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변동 제조관자원가의 배부 기준이 기계 시간이고, 변동 제조관자원가 실제 발생액은 63만 원, 고정 제조관자원가의 실제 발생액은 우리가 56만 원이에요. 자, 물음 1번 가보니까 변동 제조관자원가를 차이 분석을 해봤더니만 변동 제조관자원가 소비 차이는 뭐라고 나왔어요? 9만 원 분리, 능률 차이는 12만 원 유리라고 분석됐대요. 그러나 회계 자료에 대한 검사 결과 실제 기계 시간은 차이 분석 시에 이용되었던 실제 기계 시간보다 1,000시간이 더 많이, 실제로는 1,000시간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새로 알려진 기계 시간을 토대로 계산해 보니까 소비 차이는 3만 원, 능률 차이는 6만 원 유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 다음 질문에 답할 때 차이 분석 내용을 나타내셔야 했어요. 1번, 감사 결과 밝혀진 정확한 실제 기계 시간은 우리가 몇 시간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보면 그럼 1번. 자, 그러면 상황이 지금 두 가지예요. 감사를 우리가 하기 전에 분석한 내용이 있고 감사를 한 다음에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감사 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다 분석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봤더니만 여기 두 개의 차이 뭐예요? 소비 차이가 9만 원 불리하게 발생했고요. 여기 능률 차이는 12만 원 우리가 유리하게 발생했대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게 실제 발생된 금액은 알려주고 있죠. 실제 발생된 금액이 변동 제조관자법과 실제 발생액은 63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63만 원이니까 요 9만 원 불리한 차이 반영해서 이쪽이 더 9만 원 많이 발생한 거니까 빼줘가지고 이쪽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 이게 54만 원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12만 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 거니까 이쪽이 더 적게 발생한 거잖아. 그래서 더해주면 66만 원.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감사한 다음에는요. 감사한 다음에는 이렇게 자, 지금 소비 차이가 3만 원 불리하대요. 그리고 능률 차이는요. 능률 차이는 6만 원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쪽이 63만 원이에요. 실제 발생한 금액은 63만 원이라고. 자, 실제 발생한 금액은 감사를 하기 전이나 감사를 한 후나 변하는 게 아니죠. 똑같은 거야 지금 상황은. 근데 자, 이 차이 분석 금액이 달라진 거죠. 63만 원에서 지금 3만 원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여기는 60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6만 원 지금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여기가 더 적게 발생한 거야. 그럼 여기는 66만 원이에요. 그대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번은 감사 결과 밝혀진 정확한 실제 기계 시간이 몇 시간인지 물어봤어요. 이거 물어본 거죠. 실제 기계 시간. 기계 시간에 의해서 배부하는데 이 AQ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알려줬어요. 이때 감사 전보다 실제로 감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알아봤더니만 AQ가 여기는 AQ가 1,000시간 더 많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이게 1,000시간 더 많이 발생한 이 상황이 뭐예요? 실제야. 실제 기계 시간이고 요거는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얼마큼 잘못한 거예요? 계산을. 1,000시간 작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Q-1,000시간이라고. 자, 뭐냐면 감사 전보다 감사 후에 알아봤더니만 실제 기계 시간이 1,000시간 더 많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더 적게 발생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실제 발생한 것보다 1,000시간을 잘못해서 잘못 계산해서 AQ-1,000시간으로 계산을 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54만 원이 나왔다는 거 잘못한 거죠. 그러면 요거 곱하기 SP라는 거고 여기는 AQ 곱하기 그냥 SP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AQ-1000 곱하기 SP는 54만 원 나오고요. 여기는 AQ 곱하기 SP가 6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두 개고 AQ와 SP
미지수가 두 개니까 풀면 그냥 AQ, SP 다 나오는 거죠. 다 알아낼 수 있다고.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54만 원이고 여기 60만 원이에요. 53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6만 원이 증가했어요. 6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요거 그냥 1000시간 때문이에요. 1000시간을 더 많이 계산했더니만 똑같은 표준 우리가 가격 SP에 곱한 게 6만 원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6만 원을 1000시간 더 많이 우리가 대입했을 때 6만 원이 더 발생했으니까 6만 원을 그냥 1000시간으로 나눠주면 이거 얼마예요? 60원 나오잖아요. 그 60원이 바로 SP라는 거죠. SP. 그렇죠? 60원이 그냥 SP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식을 각각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연립해서 풀어도 답이 나오겠지만 그냥 사실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6만 원이 더 발생하게 된 이유는 1000시간을 더 계산했기 때문이야. 1000시간 곱하기 SP가 바로 6만 원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6만 원을 1000시간으로 나눠주면 SP가 우리가 60원이라는 거 알게 될 테고 SP 60원이니까 AQ가 뭐예요? 10만? 6만 시간이라는 건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음 1번의 가로 1번 실제 기계 시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산해 보면 SP가 60이 나오고 AQ는 여기 60이 나오니까 여기가 10만인가? 만인가? 그러면 만 시간. 그렇죠? 만 시간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물음 2번으로 가보면 물음 1번에 2번으로 가보면 제품 한 단위당 표준 기계 시간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표준 기계 시간 물어봤는데 표준 기계 시간은 요 SQ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SQ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표준 가격으로 우리가 설정한 것은 60원이고. 그렇죠? 제품 생산량이 몇 개죠? 실제 제품 생산량은 5,000개예요. 5,000개. 그렇죠? 곱하기 여기 뭐예요? SQ라고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60만 원을 60으로 나눠주고 5,000개로 나눠주면 여기 SQ 표준 기계 시간 나오겠죠? 계산해 보면 아마 좀 구할 수 있어요. 실제 생산량이 5,000개니까 5,000개 곱하기 SQ 곱하기 SP 이게 66만 원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제 물음 2번 가볼게요. 자, 물음 2번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 시 1차 년도의 예산 생산량은 5,100개를 기준 조업도로 사용했대요. 근데 3개년 평균 생산량 추정치인 5,610개가 기준 조업도로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재계산한 결과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제품 한 단위당 100원이 되었대요. 100원. 그리고 다음 질문에 답하되 차이 분석 내용을 나타내시었어요. 1번이 자, 1차 년도 예산 생산량을 기준 조업도로 사용해서 계산한 조업도 차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 1번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위에 있는 자료를 보면 자, 예산 생산량을 5,100개를 기준 조업도로 사용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3년 평균 추정치인 5,610개를 우리가 기준 조업도로 사용했더니만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이 100원이 되었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번에 첫 번째 거 보면 주어진 자료에서 첫 번째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이 5,610개 곱하기 10원 해서 얼마나 거예요? 56만? 5만 6천? 지금 얼마였죠? 지금 고정제조원가 예정 배부율이 100원이라고 했어요. 100원이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0원이니까 이거 곱해보면 56만 1,000원. 이게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이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56만 1,000원에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이 있었는데 기준 조업도를 5,610개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5,610개로 나눠줬더니만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이 100원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5,610개 곱하기 100원 하면 56만 1,000원이 나온다는 걸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았고요. 자, 1차 년도 예산 생산량을 기준 조업도로 사용해서 계산한 조업도 차이는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조업도 차이는 1번. 지금 실제 발생한 우리가 금액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맨 위에서 56만 원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자, 실제 발생액은 56만 원. 그죠?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56만 1,000원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배부된 금액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부율은 얼마예요? 배부율은 여기 곱하는 이 배부율이 얼마냐면 100원이 아니죠. 100원이 아니야. 문제 잘 읽어보면 예산 생산량, 1차년도 예산 생산량을 기준 조업도로 사용해서 우리가 배부하면 조업도 차이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 배부율이에요. 5,610개라는 3개년치 평균 정상 조업도를 이용하면 100원의 배부율이 나오는데 여기 배부율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배부율은 다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지금 예산이 56만 1,000원인데 그렇죠? 우리가 1년치 예산 생산량은 문제에서 5,100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100개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나눠주면 110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배부율은 110을 적용하고 실제로 생산한 수량은 지금 5,00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5,000개 해서 계산해 보면 이게 55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56만 1,000원과 55만 원의 차이가 조업도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 계속 헷갈리는 게 조업도 수준이 세 개를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1년치 조업도 그리고 3년치 평균 조업도 그리고 실제 조업도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요. 자, 물음 이제 2번을 보면 고정 제조 간접원가의 기준 조업도로서 당해년도 예산 생산량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이제 물음 2번은 약술형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당해년도의 예산 생산량 지금 당해년도 예산 생산량이 5,100개였어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약술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쓰시겠어요? 첫 번째는 미사용 능력에 대한 우리가 파악이 안 돼요. 지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회사가 5,100개라고 하는 것은 1년치의 조업도야. 1년치. 그렇죠? 1년치 예산 생산량. 또는 5,610개라는 것은 3년치의 평균이에요. 둘 다 뭐냐면 수요 측면의 조업도거든요. 우리가 수요 측면의 조업도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미사용 자원에 대한 파악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조간접원가 예산이 보면 56만 1,0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업도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1년치 예상인 5,100개. 그렇죠? 또는 3년치 평균인 정상 조업도 5,610개예요. 그렇죠? 둘 다 뭐예요? 전에 설명드렸던 수요 측면의 조업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부율을 구해보면 요거 지금 5,100개로 나눠줄 때는 배부율이 110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5,610개로 나눠주면 배부율이 100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조업도 수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배부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배부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생산한 것은 실제 생산한 것은 5,000개거든요. 여기 5,000개를 곱하면 여기는 실제 배부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여기는 5,000개를 곱하니까 여기는 배부액이 55만 원이 되고 그렇죠? 여기는 곱하기 5,000개를 하게 되면 여기는 50만 원이 배부돼요. 근데 자 여기 55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요 측면의 조업도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배부해주면 이만큼이 배부가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제적 조업도, 실제적 최대 조업도 있다고 했죠. 실제적 최대 조업도는 사실 이 5,100개, 5,610개보다 훨씬 더 높아요. 6,000개가 되거나 7,000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는 수요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야. 만약에 6,000개, 7,000개라고 한다면 이게 110, 100원에서 더 떨어져서 9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부율이 나올 테고 실제 생산된 5,000개에다가 곱하면 한 45만 원 더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이 예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추정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정 설비 규모, 투자 규모 이거에 맞춰 가지고 바라보니까 56만 1,000원이 발생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요 측면의 조업도를 쓰게 되면 배부율이 이렇게 실제적 조업도보다 공급 측면의 조업도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배부액이 55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제조간접원가 예산 수립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고정 설비를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봐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실제적 최대 조업도
그러니까 공급 측면의 조업도를 사용하게 되면 뭐예요? 배부액이 4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설비 규모보다 배부액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우리가 설비 투자한 그 규모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사용 자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결론은 1년치 예산 우리가 되는 수요량을 측면에서 우리가 이 배부를 해주게 되면 미사용 자원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미사용 자원에 대한 우리가 확보 또는 미사용 자원을 파악하는데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가격 변동에 우리가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가격 변동에 따라서가 아니지 이 1년치 예산 수요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부율을 계산해 주면 올해 거랑 내년도 거랑 그 다음 년도 거랑 뭐예요? 계속해서 배부율이 계속 변하겠죠. 배부율이 계속 변하면 뭐가 변해요? 우리가 총 제조환전물가가 변하고 그거에 따라 가격이 계속 변한다고요. 가격이 매년마다 예산 수요량이 바뀔 때마다 계속 가격이 변동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일한 기계 설비, 우리가 설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가격이 변동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 실제적 최대 조업도는 만약에 5,100, 5,610이 아니고 6,0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 최대 조업도는 우리가 설비 투자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배부율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동할 우리가 이유가 없겠죠. 그런 측면들을 좀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미사용 자원에 대한 파악이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부율이 계속해서 변동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쓰시면 정답일 것 같아요. 제가 뭐 길게 설명했는데 짧게 약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제가 해답에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보세요. 자, 물음 3번이에요. 자, 물음 3번은 만약에 제품 우리가 5,000개를 생산해서 모두 판매하는 대신 8,000개를 생산해서 5,000개를 판매하고 기말에 제품 재고로 3,000개가 남는 경우 고정 제조 간접효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라고 했어요. 자, 문제 잘 보면 가로 열고 고정 제조 간접효과 실제 발생액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제 발생액은 문제 앞에서 나왔었던 56만 원으로 그대로예요. 그리고 물음 2의 자료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물음 2에서 우리가 계산한 거 뭐 있냐면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이 56만 1,000원이라는 거 우리가 계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발생액은 56만 원이고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은 56만 1,000원이다. 여기 계산한 거 56만 1,000원 그리고 실제 발생액은 56만 원. 이거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기준 조업도는 3년 평균 생산 추정치를 사용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3년 평균이 정상 조업도 5,610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기준 조업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물음 1번 보면 파주가 전부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을 함께 사용한대요. 자, 전부 원가 계산 사용하면서 표준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5,000개 생산할 경우와 비교해서 8,000개 생산할 경우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1차 연도의 이익과 기말 제품 재고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물어본 거예요. 8,000개 생산할 때와 5,000개 생산할 때로 나눠서 우리가 이익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두 번째는 기말 재고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뭐예요? 5,000개를 생산할 때랑 8,000개를 생산할 때랑 이익이 어떻게 차이 날까요? 지금 전부 원가 계산이면서 표준 원가 계산이에요. 이익 차이가 없어요. 답은요. 이익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익 차이가 전혀 없다고요. 지금 이게 생산량이 5,000개인 경우라 볼게요. (8,000개인) 경우 여러분 자 생산량이 5,000개든 8,000개든 우리 표준 원가 계산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자, 고정 제조간접원가 예산이 있어요. 예산 얼마예요? 56만 1,000원이에요. 5,000개일 때도 56만 1,000원이고요. 8,000개일 때도 예산은 56만 1,000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준 조업도는요. 기준 조업도는 똑같아요. 우리가 3년치 평균을 쓴다고 했으니까 몇 개예요? 3년치 평균이 아까 전에 5,610개라고 했어요. 5,610개예요. 여기 8,000개 생산한다고 해서 기준 조업도가 바뀌나요? 똑같아요. 그냥 5,610개를 쓰는 거야.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그러면 배부율은 똑같아요. 그냥
100원입니다. 그러면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매출 원가랑 기말 재고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몇 개 팔았다 그랬죠? 지금 문제가 판매한 게 실제로 판매한 게 5,000개 판매한 상황이에요. 5,000개 판매한 상황이니까 여기 5,000개 판매한 상황이니까 여기 매출 원가 얼마 돼요? 여기 50만 원 되죠? 그리고 5,000개 생산해서 5,000개 판매했으니까 기말 재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8,000개 생산해서 5,000개 판매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 원가에 제조원자물가 얼마 갑니까? 그대로 그냥 50만 원 간다고요. 그렇죠? 대신 기말 재고가 3,000개 남아 있죠. 기말 재고 남아 있는 것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기말 재고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제조원자물가 얼마예요? 100원 곱하기 3,000개 해가지고 3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전부 원가 계산 사용하면서 표준 원가 계산 사용하고 있는 자, 전부 원가 계산이니까 고정 제조 간접원가를 제품의 원가로 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이니까 우리가 실제 발생된 금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해놓은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분을 가지고 그냥 매출 원가에도 보내주고 기말 재고에도 보내주고 제공품에도 보내주는 건데 지금 문제는 제공품이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5,000개를 생산했든 8,000개를 생산했든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똑같이 5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냥 이 부분뿐이잖아. 이 부분뿐이니까 우리가 5,000개 생산하든 8,000개 생산하든 영업이익은 똑같다고요. 같다. 그리고 대신 8,000개를 생산할 때는 기말 재고가 여기 30만 원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문제에서 원가 차이 무시하라고 했어요. 원가 차이 조정하지 말란 뜻이야. 뭐라냐면 단 한 다음에 모든 원가 차이는 고려하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죠. 원가 차이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거는 56만 1,000원은 예산일 뿐이지 실제 발생한 금액은 지금 56만 원이잖아 회사가. 그러면 56만 원 발생했는데 여기는 배부를 얼마큼 한 거예요? 80만 원 했어요. 그렇죠? 실제 발생한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56만 원이라고. 근데 배부는 매출 원가에 배부하고 기말 재고에 배부한 금액이 합계가 얼마예요?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얼마예요? 24만 원을 과다 배부했으니까 이거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면 24만 원 매출 원가 조정법에서 만약에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50만 원에서 만약에 24만 원 이거 매출 원가 조정법을 한다면 24만 원을 빼줘야겠죠. 빼주면 매출 원가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매출 원가가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은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원가 차이 무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조정 안 할 거고 조정 안 하면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자 밑에 것까지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거 보면 자 이제 두 번째가 파주가 전부 원가 계산과 실제 원가 계산을 함께 사용한대요. 전부 원가 계산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고정 제조 간접원가도 전부 다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야. 제품 원가에 넣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예산 안 쓰는 거야. 기준 조업도 이런 거 안 쓰는 거야.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2번 보면 실제 원가 계산 하면서 전부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하면서 실제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생산량이 자 여기 똑같이 5,000개일 때 여러분 8,000개일 때 자 어떻게 배부해 준다는 거예요? 자 예산 가지고 쓰는 게 아니죠.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이야.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56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56만 원. 8,000개 생산해도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그대로 56만 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표준 원가가 아니고 실제 원가니까 기준 접도 같은 거 써요? 아니죠. 생산량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56만 원을 몇 개로? 5,000개로 나눠주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는 8,000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율을 계산해 보면 이게 배부율이 위에 거는 56만 원을 5,000개로 나눠주면 여기가 배부율이
여기 112원이 나온대요. 밑에 거는 70원이 나온대요. 자, 이걸로 배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는 얼마? 자, 112 곱하기 5,000개 생산해서 5,000개 팔았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56만 원 그대로 오는 거죠. 56만 원. 그렇죠? 그리고 기말 재고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여기 70 곱하기 5,000개 가는 거죠. 그러면 35만 원. 그렇죠? 그리고 8,000개 생산해서 5,000개 팔아서 기말 매출 원가로 갖고 3,000개가 남아 있잖아. 70 곱해 가지고 21만 원은 어디로 가요? 자, 기말 재고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영업이익의 차이가 당연히 8,000개를 생산했을 때가 매출 원가가 35만 원 더 적게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그만큼 더 높을 테고 자, 기말 재고는 21만 원 더 클 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지금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원가 계산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분류하잖아요. 그 중에 원가를 어디까지 제품의 원가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뭐예요?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그렇죠? 원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나옵니까?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여러분 표준 원가 계산으로 나눠요. 근데 자, 다음 시간에 오늘 들어갈 테죠. 자, 전부 원가 계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전부 원가 계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제품의 원가로 놓고 있는데 생산량을 막 늘려요. 생산량을 늘리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율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죠. 근데 생산량을 늘리면 기말 재고가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판매량보다 많을 때 기말 재고 속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들어가서 이익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전부 원가 계산의 문제점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변동 원가 계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전부 플러스 실제 원가 계산을 쓰고 있어. 근데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전부 원가 계산에서 변동 원가 계산을 쓰는 것인데 지금은 전부 실제 원가 계산을 쓰고 있다가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표준 원가 계산을 쓴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5,000개를 생산하든 8,000개를 생산하든 원래 많이 생산하면요 이익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으로 여기 정상 실제 원가 계산이야. 많이 생산하면 기말 재고에 이렇게 21만 원이 계산되니까 매출 원가가 작아져서 이익이 높아진다고. 근데 여기 표준 원가를 한번 써보니까 배분은 일단 그냥 50만 원씩 똑같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변동 원가 계산을 쓰는데 지금은 실제 전부 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 원가 계산과 결합시키는 게 아니라 표준 원가 계산과 결합시키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 좀?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건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 이 8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배부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은 5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4만 원만큼의 차이가 생겨. 그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해버린다고 한다면 여기 매출원가가 떨어질 테니까 다시 영업이익이 올라가긴 해요. 그거는 근데 실제원가 계산으로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뭔가 조정하는 것이고 표준원가 자체만으로 보면 그런 문제점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전부 원가 계산에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변동 원가 계산 쓰는 거죠.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은 실제 원가 계산에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자, 실제 원가 계산 제도의 문제점 중에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은 조업도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정액으로 발생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업도가 변동하면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익이 바뀐다고요. 그렇죠? 근데 표준 원가는 그런 거 없죠. 우리 실제 발생한 거 뭐 이런 거 안 따진다고. 그렇죠? 예산을 기준 조업도로 나누다 보니까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금액은 생산량이 몇 개이든지 상관없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 물론 우리가 차이를 조정하기 전에는요. 그 부분을 물어본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물음 2번에 아까 전에 그 이제 문제 2번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 예산 생산량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거를
잘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2009년도 문제인데 우리가 정상조업도 그리고 종합예산조업도 같은 수요 측면의 조업도와 우리가 실제적 조업도 또는 이론적 조업도와 같은 공급 측면의 조업도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다음번 문제가 2012년 CPA 문제인데 다시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더 이 부분을 심화시켜서. 자,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